최근 들어서 관세도 머리가 살짝 아픈데 네. 더 머리가 아픈 게 환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네. 아침에 일어나 보면 환율이 확 하락했다가 또 있어 보면 또 반등이 나오고 야 이거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거든요. 네네.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? 일단은 이제 이 지금 아시아권에 미국의 우방 국가들 먼저 이제 관세 협상 하는데 그 중에 조건을 관세 협상 가운데 환율에 대한 부분도 따지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미국한테 이제 그동안에 무역 흑자가 많이 난 아시아 국가들을 이제 이렇게 압박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환율을 조작하거나 환율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무역 흑자가 많이 나지 않도록 조절을 해라. 이런 알아서 좀 이런 표현 알아서 기어라.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만에 이제 대만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세 보였고요. 위안화도 이제 좀 스위스에서 뭐 이제 베센트 장관,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해서 뭐 회동한다 그러는데 중국 관료들하고 이제 그러기 전에 미리 또 위안화도 강세.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1,370, 1,800원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10년짜리 4.2%고요. 그다음에 미국은 아직 금리 낮출 생각이 아직은 없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금 이제 유가도 하락했죠. 그다음에 환율도 하락했죠. 물가 당연히 떨어집니다. 경기도 좀 안 좋고 하니까. 아시아 통화는 당연히 금리 하락과 함께 그 어떤 금리가 하락하면 환율의 약세 요인이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왔다.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이제 환율의 어떤 들락날락하는 변동성을 타고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.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기업들이 뭐 환율이 강세 보이니까 어떨지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.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거 이제 그동안의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환율하고 같이 수출주 대형주한테 악재로 작용을 많이 했다. 뭐 지금 뭐 환율 하락한다고 또 수출이 안 될까 봐 또 하락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 자산 가치 또 저평가의 밸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우리나라 주식의 대표 주자들 반도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. 그런 기업들도 이제 저점 매수가 활발하게 좀 유입될 수 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의 대표 주자 하려면 반도체 안 사고 못 사겠어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점을 좀 다져가는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과 유가 부분, 자,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좀 본다면 항공주들이 오늘 뭐 흐름도 그렇고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자,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이제 비행을 좀 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항공주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어요. 네. 예,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. 사실 뭐 말씀 주신 대로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뭐 항공에 대한 것도 좀 기대감이 있겠습니다만은 항공이 이제 또 MRO 쪽으로도 엮이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미국이 선박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 쪽도 MRO 사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슈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를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겠다.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카이라든지 대한항공을 지금 미국에서도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MRO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항공주가 내려왔다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래량으로 이제 막 올라오기 때문에 거래량 기반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리면은 이제 저점 구간을 좀 어느 정도는 좀 탈출하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. 특히나 이제 MRO 사업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도 같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런 흐름이 좀 나왔었어요.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더 나와주는지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공주들은 거래량을 얼마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저점 매수하는 거 좋아 보입니다. 네, 자, 항공주 일단 저점 매수를 좀 한번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. 박알피 파트너, 다시금 환율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뭐 제2의 프라자 합의다. 뭐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이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미중 간의 환율 전쟁이 다시금 좀 일어나게 된다면 야, 이거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, 관련해서 우리가 득과 실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? 일단은 이제 이번에 뭐 스위스에서 이제 서로 미중 간의 이제 관료 뭐 미국의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으로서 이제 뭐 월가 출신이니까 그쪽에 아주 능숙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일단은 위기적인 어떤 서로 충돌 가능성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 먼저 역점을 둔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중국이 뭐 그동안에 이제 단단히 트럼프 관세를 준비해서 벼렀던 부분들이 대책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그 지금 금리나 또 지준율 인하 이거 발표를 했어요. 그렇죠. 우리 쓸 카드 많다.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.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고요. 또 지금 오늘 뭐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너희들 관세 협상에 사용하지는 않겠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서로 간에 윽박지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저는 환율은 지금은
약간 그 협상의 분위기가 미중 간의 협상의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하락할 건가 아니면 달러가 이제 이 정도에서는 약세를 멈추고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로 전환할 건가 이 부분 이제 주식시장 미국 증시의 강세 반전이나 또 미국 자산의 어떤 매력이 다시 회복될 건가랑 맞물려 있다.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아시아 통화의 강세는 약간 달러 약세의 반사적인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환율이나 대만 환율을 너무 여기에 좀 강조를 두지 말고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느냐 완화된다면 달러 강세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면서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또 환율 부분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FOMC 회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패드워치를 보면 지금 5월달과 6월달은 거의 동결 가능성이 있고 7월달 정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게끔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관련해서 우리 현상 파트너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외인들이 조금씩 이제 좀 들어오는 자리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. 근데 갈팡질팡 너무 하잖아요, 진짜 샀다 팔았다. 네. 네,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면은 외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소부장하고 이제 로봇주들인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제가 잠시 후에 8시에 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요. 저녁 8시 놓치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. 꼭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